할렐루야 특별 인터뷰 천주교 신자였던 박찬종 의원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다 너하라 TV에서 이렇게 올려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정강훈 목사님이 천군만마를 얻었고 아주 독수리의 날개를 다른 것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듣습니다.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은 오늘 원래 신앙이 천주교 개도릭이었었는데 오늘부로 우리 교로 등록했습니다. 네, 일로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잘 모셔. 자, 놀라운 다시 한번 일입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또 정치 사회에 새로운 또 정말 전환을 우리 변호사님 저희 교회 등록해 주셔서 역시 정강훈 정말 목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봅니다. 한 주일 동안에. 일단은 우리 아직도 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9년생, 이제 4월이면 만 84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네. 만으로 안 따지잖아요. 네. 만으로 안 따지면 제가 네. 85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살이라도 줄여야 음성이 되겠어요. 맑고 머리도 맑고 한 살을 줄여야 지혜 돼요. 그럼 총명하고 변호사님 이제 건강하신지. 빨리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부산고등학교 나오셨나요? 아니, 서울서 나왔어요. 서울요? 네, 서울. 서울 어디요? 아니, 그 놔두고 서울대 법대 나오셨죠? 말하죠.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이 3년 근데 그 동안 경기를 왜 감추려고 그래요? 참 아니, 나한테. 제가 왜 감추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네. 제가 부산서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왔거든요. 그 서울 놈들이 왕따를 해요. 그래서 뭐 폭행 사건도 있고 이래가 아주 끔찍해가지고 제 입으로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던 거 얘기 안 합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그 위대하신 서울고등학교, 경기고 그 시대 경기는 경기고등학교, 대단했거든. 경북고등학교, 근데 결국은 서울대 법대 나오셨죠. 세계의 경제학과. 우리나라의 경제학과. 그런데 기록이 지금도 이 기록이 안 깨지는데 3대 고시에 합격을 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셨어요, 판사했어요? 둘 중에 검사하셨어요, 판사했어요? 그 이제 군법무관 마치고 검사를 6년 3개월만 했어요. 검사하셨구나. 그다음에 때려치우고 변호사 개업하고 이제 정치에 발을. 그다음에 행정고시는 어떻게 되세요 또? 예. 그거는 이제 60대 12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행정고시 또 합격하셨고. 네. 그다음에 행정고시에 3대 고시 합격.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60년도에 외무고시. 달에 외무고시가 아니고 공인회계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계리사 시험에 3대 고시를 통달하신 3개 고시를 합격을 천년기념물이 자, 천년기념물. 이렇게 나와 제가 있습니다. 경제학과 목사님 물으시니까 네.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 동시에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합격했어요? 뭐 재학 중이었지. 재학 중에 천재야 천재. 예. 세상에. 제가 부모님한테는 효도를 했죠. 부모님 그래가지고 효대. 행정고시 합격한 것으로 네. 이 재정직 합격했으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되는데 군법무관을 3년 마치고 나서 이게 두들겨 보니까 군 경력을 인정 안 해줘요. 그 행정고시 동기생은 이미 그때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되어 있었거든. 그 너는 사무관부터 하라 그러더라고. 네. 그 제가 지금 실수한 것 같아. 그때 그래 들어가면 지금 행정고시 동기생 중에 한 10명이 합격했는데 16명이 장관을 했어요. 16명이야. 국무총리도 하나 나오고. 국무총리도 하고. 아니 뭐 그 얘기는 그냥.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몇 번 하셨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이제 8대 나와 떨어지고 처음에 31살 때 31살 때 떨어지고 33살 때 이제 당선되죠. 33살 때 첫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그럼 몇 번 하셨어요 국회의원? 그거 뭐 5번 한 세. 5번. 아니 뭐 5번 하는 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뭐 그건 생략하고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아니 나하고 얘기를. 이거는 공화당의 민주공화당의 이 박정희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을 제가 이제 부산 서구 이분이 나왔던 곳에 5년을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이분을 이제 내세워 가지고 김영삼 너무 골치 아프니까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처음 나왔다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엄청나게 우리 할아버지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박수를 쳐가면서 김영삼을 밀었는데 민주화 시대지요. 그때는 대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박찬종 의원이 어떻게 그 뒤에 놀라웠게 정말 참 무균질 깨끗하게 정치에 김영삼, 김대중의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단독으로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오게 되죠. 예. 좀 더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때 다음 대통령은 박찬종이라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우여곡절이 많은데 네, 우여곡절이 많죠. 87년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현행 헌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행 헌법 이전에는 전두환 정권의 그 군사 정권 때 만들어진 헌법,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 하는 네. 그 80년대 그 투쟁 대열에 네. 제가 조금 앞장을 섰어요. 네. 그래가 정치 규제에 묶이고, 네. 그리고 변호사무를 정제당한 그 일도 당시 있고. 김영삼이 그런데 이제 너무,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인기가 이 직선제 하늘에 개헌이 될 지를 때까지 때죠. 우리는 다 같이 공동으로 투쟁한다. 네. 그래야 그걸 민주화라 그랬거든. 직선제 개헌 쟁취를 80년대는 예, 그게 민주화. 민주화를 이루는 운동의 것이다. 그 사실 그렇죠. 정점이었습니다. 군사정권 종식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YSDJ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쭉 따라갔는데 이제 87년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앞에 오니까 YSDJ가 분열을 해. 욕심이 생긴 것이지. 근데 예, 변호사님이 실무자를 하셨는데 그때 내가 삭발을 했어. 선고하셨죠. 네. 근데 김대중, 김영삼이가 그때 하나 안 되는 것이 그때 현장에서 실무자니까 누구 책임이 더 커요? 김대중, 김영삼 중에.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은 욕심쟁이들이야. 김대중이가 그 책임이 순간에 좀 더 있어서 있다고 그들은 봐야죠. 욕심쟁이야. 욕심쟁이야. 그 뒤에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고 그때 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김영삼하고 현장에서 다음에 하는 민주화가 것이 되고 어느 이후에도 정도 우리가 여론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거 믿고 쫄쫄쫄쫄 따라갔는데 이게 분열이 되니까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선거가 어찌 되느냐. 노태우 33%, 33%, 850만 표, 그렇지. 김영삼 630만 표, 김대중 625만 표. 그러니까 둘 합하면 1250만 표니까 네. 830만 표를 누구보다 남지요. 네. 물론 이게 둘이 동시에 나오면 그 일부가 이제 경상도 표도 있으니까 노태우 쪽으로 갔다 가더라도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씨나 우리가 80년대 투쟁할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군사정권이 연장된 게거든. 참. 노태우 장군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맞습니다. 뒤에 이분들이 그에 대해서 결국은 한마디도 세 사람 나오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일이 노태우가 없어요. 주워 성도 먹은 여러분들도 거죠. 기억하셔야 네. 됩니다. 한마디도 군사 우리가 정권이 분열해서 연장됐습니다. 나와가지고 군사 정권을 연장시켰다라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없고 네, 민주화 그 운동에 회고록에 있어서 두 그거 분의 사과해야 회고록에 봐도 되는데. 저는 끝까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삭발까지 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중립지대에 나동거라지고 그래서 이제 92년에 괘씸해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세력들이 저를 밀어가지고 대통령 나오라 그래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맞습니다. 자, 근데 33살에 국회의원이 되셔서 오늘까지 사시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현실의 산 증인이신데 그 살아있는 책이신데 예,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92년도 신정치 개혁당을 그래서 창당을 해가지고 대통령 이제 직승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 운동에 김영삼, 김대중의 이런 이제 분열로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양김, 정주영이 출마한 가운데 이렇게 자금도 조직도 없는 가운데 박촌종 개인의 그래서 다른 득표율 이게 제4위 6.4% 득표로 4위를 기록한 기염을 통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얻은 별명이 이제 무균질 우유 그때가 남양유업에서 했는데 무균질 정치인이라 뭐 이런 이제 그렇게 별명을 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정말 그 인기가 있었고 그 뒤로도 이 끊임없는 이제 그 바른 태도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계속 나왔는데 김영삼의 밑에 이제 치였다가 나중에는 정말 또 제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통하는 일이 나옵니다. 또 지금 그래서 거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이 개자식까지도 대통령을 헤쳐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우리가 가문에 나올 때 국가 원로 그 누구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변호사님이 유일하게 나와서 연설을 도와주시고 최고의 원로로서 나는 지금 볼 때 연세로도 유일한 국가 원로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는 행동과 일까지도 맞습니다. 유일한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살아계신 유일한 종교인으로서 용기 있게 김강훈 목사님 편으로 들어와서 연사로 서신 분들은 드물게 끝까지 따라오는 분은 찾았는데 이분밖에 또 없다로 여의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당 대표 선언하겠다고 또 발광을 떨고 저는 뭐 여의도 국회의원들요 난 저 인간 같지 안 보이거든 저것들. 아니 이렇게 하여 국민들이 목숨 걸고
이래서 정권을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서 이제 조금 뭐 할 때 하니까 또 국민의힘 정당 저 지게새끼들이 말이야 저런 장난을 치는데 나경원이가 너무 심한 당 거. 대표 선거를 놓고 벌써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김기현, 나경원, 뭐 안철수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꼭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상 제1기관인 헌법학자도 계시지만 네. 헌법상 제1기관은 국민입니다. 국민인 우리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서 정부 세우고 이렇게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데 국민인 우리의 입장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저는 목사님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목사님 주장대로 따라서 종북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번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까지는 윤석열이라는 말을 예, 저는 한 일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예. 누군가가 이게 역사의 이재명 주사파 산천으로 남을 후보를 뿐이지. 대신해서 종식시켜줄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하다가 이제 후보 등록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번을 찍어야 되겠다. 네. 위대한 지도자 윤석열이가 나섰으니까 그를 찍자.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도 구멍이 많고 부족한 데가 많고 성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도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목사님이 앞장서시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했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그 점은 저도 지난주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나가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바로 해라 그러고 이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드리라고 이렇게 보고 근데요 변호사님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드려요. 아니요 변호사님 이거 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주 교회 나오시고 또 연로하시니까 저 힘드실 때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심심할 때는 한번 오셔가지고 성도들한테 역시 정강훈 목사님 배려도 잘해주시고 해주셔야 국가의 너무도 지휘의 잘 방향을 맞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컨셉이 너무 잘 맞습니다. 두 사람. 그 케미가 옛날에 잘 맞죠. 저 김수환 추경이 계실 때는 그분이 그래도 가끔가다 기침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고 또 황정희 목사님 계실 때도 기침 한번 하고 되는데 지금은요 이게 국가 원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해주셔야 돼요. 정말 원로 중에 원로고 저는 이제 중심적인 목사님 말씀하셨기 역사의 때문에 산증인이고 어릴 때 가톨릭 영세를 받은 천주교 시장 신자인데 11년 전부터 제가 다니는 천주교 성당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제 아내는 열심히 나가는데 저는 안 나갑니다. 제 아내가 왜 안 나가느냐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쩐지 그 성당에 가톨릭 교의 성당에는 저는 지금 중구에 사니까 거기 중구 성당이고 또 가끔 그 전에는 이제 명동 성당도 가보는데 김수환 추경님 말씀하셨는데 김수환 추경님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했고 군사정권 때 우리 야당을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그래 후보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그게 안 됐을 때 저를 불러가 저를 책망을 하시더라고. 너는 도대체 뭐 하느냐 말이야.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 하나가 돼야지 지금 뭐 하는 꼴이냐고 나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양반 왜 저를 보고 이러시냐 이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고개 숙였죠. 그래 그 말씀 듣고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께도 꾸중을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삭발한 날 저녁에 저를 불러가지고 추경 그 침실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이 양반이 저를 머리 깎은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 아내에게 이 성당에는 어쩐지 하느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다. 예, 천주교는 정치에 별로 관심을 역사적으로 사실에서 그래서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좀 부족하죠. 그렇지 맞죠. 그래서 그 이분이 예, 정의 평화 구현 사재단이 또 오늘 여기 와보시니까요. 영향을 끼칠 줄 압니다. 이제 이 목사님 그 이게 강론하시는 거 유튜브 방송으로 수시로 접해서 몇 년.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현장에 와봤는데. 예, 설교의 이 방송의 힘이 목사님 있죠. 안 쳐다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유튜브로 목사님 이 설교하시는 것 듣는 거하고 달리, 목사님이 이 성도 신자 여러분들과 소통, 교감하면서 하시는 그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와,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에. 저는 저기 앉아가지고 성당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본 일이 없는데 그냥 따라서 하게 됐죠.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성령이 충만하시는구나. 예. 그 덕에 저에게도 오늘 많은 성령을 입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의 공적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가 하면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남한의 적화 전략 전술에 휘둘려 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평화를 이 공동체에 내려붙기 위해서는 이 종북 주사파 예, 세력과의 성령받고 정면 바른 대결을 신앙관을 해야 가진 사람은 그 딱 앞쪽에 이렇게 누가 설 수 말을 있었느냐, 할 수밖에 그리고 없게 되어 누가 있습니다. 서고 있느냐, 또 앞으로 누가 서야 하느냐. 전광훈 목사다 이게 전광훈. 맞습니다. 2018년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를 기록한 장본인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내와 함께 교보 빌딩 뒷골목으로 샅샅이 종로 1과 이쪽으로만 그때 돌아다니면서 참석한 사람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양반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적화되지 않을 저도 것이다. 눈물을 흘렸는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73년 동안의 저 독재 체제는 황제 세습 체제입니다. 1918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레닌이 들어서고 난 공산주의 사회 국가에서 저렇게 할애비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이렇게 물려준 공산권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레닌이 안 그랬고, 스탈린이 안 그랬고, 모택동도 안 그랬고, 조선시대 티토도 안 그랬고, 왕조죠. 호시명도 안 그랬는데 우리 한반도의 김해김 씨 집안의 김일성이가 유독 이게 독재 정권을 이렇게 73년 동안 유지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카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 그리고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참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입니다. 맞아.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죠. 강반석. 강반석이죠. 네, 선교사가 지어줬어. 그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 세례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느냐? 평양 시내의 중심가에 있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역사 깊은 그 교회를 맞지. 허물어버리고 맞지.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놈들이 이놈들이. 이 새끼들. 자,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앞장서고 바른 성도 신앙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뒤를 있다고 맞춰 봐야 됩니다. 저도 작은 힘을 보태서 종북주사파 정권의 세습을 막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목사님은 지금 사도 바오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오로. 오늘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겠습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3.1절 집회는 1000만 명 모여야 됩니다. 예. 그만해도 되겠지. 예, 이게 이제 여기에 이분이 박찬종 의원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뭐 나이 드신 분은 잘 아시는데 너무도 그 곧고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공화당에부터 출발한 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곧고 굉장히 그 정치사에 그 김영삼, 김대중의 그 어떤 이제 뭐 합당이라든지 또 분열이라든지 이런 때에 아주 그 바른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나온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9년 4월 19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저희 고향입니다. 김해에서 출생을 했네요. 그리고 경남중학교 김영삼이 나왔던 곳입니다. 경기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상과대 경제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고시에 합격을 한 아주 뭐 천재와 같은 사람인데 이 신앙관이 참 바로 돼 있고 인격이 바로 돼 있고 참 몸도 건강하고 아직도 83세인데도 정신이 맑고 참 이런 분들이 원로 우리나라의 참 모든 원로로서의 조건이 잘 갖춰진 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결국은 또 천주교의 가톨릭에서 지금 기독교 개신교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겠다. 예, 11년 전부터 천주교 나가는 것을 발을 멈추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천군만마를 얻은 사람이다. 얻었다. 정광훈 목사님이 아주 그 날개를 이제 달고 비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전 목사님이 정말 그 피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정치가들이 하나가 모이는 이런 그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